요즘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같은 인물은 대놓고 권력 이동 가능성까지 말했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일지 아니면 진짜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 군 내부의 움직임이라든지 관영 매체의 어떤 미묘한 톤 변화, 그리고 또 시 주석이 갑자기 외교 행사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여러 정황들이 좀 맞물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군부 장악력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핵심이죠. 시 주석이 군을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심지어는 허웨이둥 부주석이나 мя오화 주임 같은 진짜 핵심 측근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숙청됐다는 설까지 돌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 주석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 그 장효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장혜오샤요? 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 장효샤 라인을 좀 정리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군권을 잃었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리상프 전 국방부장이나 친강 전 외교부장,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도 이런 의혹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관영 매체에서요,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라는 표현, 이게 사용 빈도가 줄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 그 시진핑 개인에게 군통수권이 집중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죠. 그게 줄었다는 건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어떤 찬양 일색 보도도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는 불안 요소죠. 그렇습니다. 이게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뚜렷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딩쉐샹이나 천진인 같은 인물들이 거론은 되는데 글쎄요, 이게 확실한 후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고요. 오히려 후진타오 전 주석이나 원로들 지지를 받는 왕양, 후춘화 이런 이름들이 대안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측도 상당히 흥미롭죠.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는 분석이니까요. 거기에 시주석 공강 문제라든지 또 8월로 예상되는 사중전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 이런 설까지 돌고요. 네, 맞아요. 사중전회가 워낙 중요한 회의니까요. 공산당의 주요 노선이나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뭔가 중대 발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 섞인 관측이죠. 특히 최근에 그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소로 난 거 이건 진짜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매년 굉장히 공들여서 참석하던 핵심 외교 무대였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니까 여러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반론도 있긴 합니다. 현재 중앙위원회 구성상 시주석 해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죠. 설령 극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사중전회가 시주석 권력의 현재 상태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권력 내부의 어떤 균열, 그 실마리를 좀 엿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럼 이런 중국 내부의 여러 불확실성들, 이게 우리에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우리 외교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 내부 권력 투쟁 가능성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누가 이길지, 혹시 권력 공백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에 줄을 서거나 의존하는 건 정말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이고 또 한반도 문제에도 핵심 당사자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부 상황 변화가 우리 국익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일부 분석에서는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처럼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지도자에게 너무 기대는 건 자칫 뒷방 늙은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줄 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겠죠? 네. 결국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만큼 어느 방향으로 딱 예단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고 신중하게 상황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실리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내부의 이 권력 지형 변화 가능성을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겠군요. 섣부른 기대나 예측은 금물이고 아주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또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권력 구조 변화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동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 질서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